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최소한 6명에서 많게는 8명까지 영입해 스쿼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 속에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2022 여름 이적 시장입니다. 벌써 3명의 영입을 영입했고 4호 영입도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추가 소식이 나오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는 사이 진전된 소식들 몇 가지가 있고요. 무엇보다 아약스와 강하게 연결됐던 스티븐 베르바인 선수의 이적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베르바인 선수를 떠나보낼 이적료를 통해서 토트넘의 4호 영입 작업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베르바인이 떠났기 때문에 공격 라인의 보강도 시급해졌습니다. 새롭게 언급되고 있는 주앙 펠릭스 영입설부터 토트넘 허스퍼가 각 포지션에 걸쳐서 어떻게 협상하고 있는지 최신 보도 내용, 믿을 수 있는 공신력 높은 기자들의 보도 내용들 지금부터 총정리하고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우선 4호 영입으로 매우 유력하게 점쳐졌던 미들즈브러의 오른쪽 윙백 제드 스펜스 선수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 스카이 스포츠의 토트넘 담당 기자인 리알 토마스 기자가 취재를 통해 전했던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요. 일단 보도 내용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은 제드 스펜스와 계약을 위해서 협의를 했다. 이 거래는 파비오 파라티치 디렉터는 다른 타깃에 집중을 하게 하고 다니엘 레비 회장이 진행했다. 토트넘은 스펜스의 가치를 1000만 파운드로 매겼고 미들즈브로는 1500만 파운드의 옵션을 원한다. 첫 협상에서 합의를 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스펜스는 스퍼스로 이적을 원한다. 스펜스는 토트넘에 합류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사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던 영입이었습니다. 오른쪽 윙백이고 홈그로운 선수이고 오랫동안 원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진행돼서 발표만 남았다 이런 보도를 했던 기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연됐던 이유가 드러난 것이죠. 최근 속전속결로 영입 작업을 처리해왔던 파라티치 디렉터는 해외 리그 선수들, 해외 팀과의 협상에 집중을 하고 아무래도 영국 내에서는 레비 회장도 충분히 네트워크가 있고 얘기할 수 있는 라인이 있고 또 편안하게 또 할 수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움직인 것 같습니다. 다만 레비 회장의 스타일이 또 나온 것인데요. 이미 이적설이 나왔고 다른 팀들이 노릴 때부터도 이 스펜스 선수 물론 2부 리그에서 잘한 선수이긴 하지만 잉글랜드 21세 대표 선수이고 홈그로운이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1500만 파운드, 많게는 2000만 파운드까지 원한다. 일각에서는 2500만 파운드 얘기도 나왔고 비수마와 비슷한 수준의 이적료로 합의가 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마구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다니엘 레비 회장이 제시했던 금액은 그것보다 훨씬 적었던 1000만 파운드였던 것입니다. 즉 거의 절반 가격 정도를 제시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500만 파운드의 옵션이면 그래도 미들즈브로 입장에서는 앞으로 잠재 가치가 있는 선수니까 2000만 파운드 정도는 보장을 받고 싶어 했던 것인데 너무 격차가 크다 보니까 진전이 안 됐어요. 다만 토트넘이 가격을 협상하는 것이지 이 선수가 아니면 다른 선수를 사야지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요. 아마도 이런 정도의 보도가 나왔다는 것은 가격을 어느 정도 맞춰주기 위한 움직임이 좀 진행되고 있다. 나아간 진전된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금을 최대한 이제 레비 회장은 덜 쓰고 싶었던 것이고 베르바인이 얼마에 팔리는지도 지켜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베르바인 선수의 이제 매각 협상이 가속화됨과 동시에 스펜스 선수와 진전된 협상이 진행됐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토트넘도 베르바인을 원하는 수준의 이적료를 받고 보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스펜스에게도 미들즈브로가 원하는 수준의 오퍼를 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이르면 6월 내에 충분히 스펜스 선수의 영입 합의와 오피셜이 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윙백의 첫 번째 옵션은 스펜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 이제 스펜스를 못 사는 상황, 가격이 안 맞는 상황이 된다면 그냥 로얄을 쓸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는 것 같은 시선이 있거든요. 다만 로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남고 싶어 하지만 지난 시즌 막판에 콘테 감독이 어느 정도 잘 쓰긴 했지만 라리가에서 뛰는 것이 본인에게도 더 낫고 또 라리가에 관심 있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로얄을 보내고 스펜스를 영입하는 쪽으로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가장 큰 고민이 왼쪽 센터백이죠. 바스토니 영입에 실패한 이후에 많은 선수들이 대안으로 떠올랐고 또 일부 매체, 독일 매체 쪽에서도 프랑크푸르트의 왼발잡이 센터백인 은디카 선수 영입 경쟁에 있어서 토트넘이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탈리아의 칼초 메르카토 웹의 보도에 따르면 기류가 바뀌고 있어요. 유벤투스 이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프랑크푸르트의 왼쪽 윙백 필립 코스티치 선수와 더불어 이 선수와 프랑크푸르트에서 함께 왼쪽 라인을 형성했던 은디카를 이제 함께 데려간다라는 보도가 나온 것인데 둘을 묶어서 3,260만 파운드의 이적료 제안이 왔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은디카 선수에 대해서는 페리시치와의 호흡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보니까 토트넘이 여전히 바스토니를 데려올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탈리아 리그 출신 수비수들을 데려온다라는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공식 오퍼가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는 사이 유벤투스가 아예 코스티치, 은디카를 세트로 데려가서 리빌딩을 하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토트넘이 왼쪽 센터백으로 은디카를 최우선 옵션으로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토트넘이 이 두 선수를 놓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토트넘의 이적 시장에서 4호 영입 확정을 위한 그 희소식이 베르바인 선수에 대한 이적료 합의인데요. 네덜란드의 이제 일간지 텔레그라프의 마이크 페어바이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아약스와 토트넘이 마침내 베르바인 이적에 합의했습니다. 계속해서 협상이 이어져 왔고 지난 1월 달부터 아약스가 공식 오퍼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영입이죠. 아약스가 2,250만 유로 이적료를 제시했고 옵션이 크지 않은 250만 유로 정도로 해서 2,500만 유로 토트넘이 원하는 액수를 맞춰줬다고 합니다. 물론 토트넘은 2,500만 유로의 더 추가적인 옵션을 원하고 있겠지만 사온 가격만큼만 회수가 돼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총액 2,500만 유로의 합의가 됐다. 이 금액조차도 아약스 입장에서는 역대 최고액 영입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주말이 지나서, 그러니까 다음 주 중에 베르바인이 아약스와 5년 계약에 서명을 할 것이고 실제 발표는 7월 1일 이후에 날 것이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면 6월 마지막 주인데 그 마지막 주에 사인은 하되 발표 자체는 그 뒤에 이뤄질 수 있다. 합의가 됐다라고 하지만 보증할 수 있다. 지금 사인이 안 됐고 사인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진행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 소식을 오피셜로 못 보다고 하더라도 내 정보는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요. 디 애슬레틱에서 토트넘의 정보를 정말 상세하게 전하고 있는 찰리 에클셰어 기자 역시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체크가 된 것 같습니다. 크로스 체크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토트넘과 아약스가 2,500만 유로 이적료에 합의를 했고 이제 토트넘은 새로운 포워드 영입에 나설 것이다. 베르바인 선수가 나갔기 때문에 측면과 전방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전천후 공격수 계속해서 찾아왔었죠. 베르바인이 나갈 예정이기도 하고 뭐라도 웬만하면 정리하고 싶어 했던 토트넘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나갈 경우 한 선수에게 좀 돈을 몰아서 좀 더 많이 뛸 수 있는 선수를 좀 쓰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퍼를 해야 한다. 베르바인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는 오퍼까지 가긴 어려웠는데 베르바인을 내보내는 사인을 했다라면 그 돈을 이제 바로 써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 돈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토트넘이 3명을 영입하는 과정 속에 아직까지도 2,500만 파운드밖에 안 썼기 때문에 1억 파운드 이상을 쓸 수 있는 돈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격수와 센터백 포지션에는 큰 돈을 좀 쓰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선수가 브라질 대표 선수로 한국을 방문했었고 손흥민 선수와도 많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으로 화제가 됐던 리즈 유나이티드의 하피냐 선수입니다. 하피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측면 공격 강화를 원하는 아스널이 이미 오퍼를 했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었는데요. 이탈리아의 이적시장 전문기자인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최신 상황을 상세하게 정리했는데 그 내용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디애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에 따르면 아스널의 제안은 리즈가 거절을 했다. 토트넘은 리즈에 곧 공식 제안을 할 것이라고 알렸다. 바르셀로나는 몇 달 전에 이미 하피냐와 개인 조건에 합의했으나 리즈는 4,500만 유로, 약 617억 원 정도 수준의 제안에 대해서는 수락하지 않을 것이다. 첼시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최소한 6,500만 파운드, 약 1,034억 원 정도의 이적료를 원한다. 리즈가 1,000억을 벌고 싶어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딜이 진전이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하피냐는 바르셀로나로 가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있고 바르셀로나가 하피냐를 거의 데려올 것이다. 우스만 덴벨레가 나가면 그 자리를 하피냐가 채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파다했는데 바르셀로나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이적료를 리즈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하피냐를 원하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경쟁을 붙이고 최대한 비싼 돈을 제시하는 팀에 보내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현재 런던에 연구하고 있는 첼시, 아스날, 토트넘이 꽤 많은 선수들과 겹쳐서 이적설이 나오고 있죠. 첼시 같은 경우도 루카쿠를 내보내는 상황이 됐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라카제트가 나갔고 페페도 정리하고 싶어하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지난 시즌에 공격 라인의 스파크가 좀 아쉬웠고 오바메양도 떠난 상황, 공격 라인의 보강이 절실한 상황이고 토트넘 입장에서도 이제 베르바인이 나가게 됐고 챔피언스리그를 대비해서 손케듀를 좀 백업할 수 있고 또 손케쿨 트리오의 의존도를 좀 줄이면서 쿠르세스키와도 경쟁할 수 있는 선수를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적료를 어떤 팀이 맞춰줄까가 중요한 것인데 아스널이 공식 제안을 했지만 리즈가 거절했다. 일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리즈 유나이티드가 아스널의 1차 제시액이 너무 낮아서 충격을 받았다고 할 정도니까 아마도 이제 바르셀로나 정도의 수준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한 4천만 유로 정도? 이 정도가 제시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첼시와 토트넘이 이거보다 큰 액수를 제시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토트넘 측은 아직 공식 오퍼를 하지는 않았지만 리즈 유나이티드 측에 우리가 공식 오퍼를 준비하고 있고 곧 보낼게라고 통보했다는 것을 본다면 본격 협상이 이어질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탈리아
투토 메르카토의 잔루이지 롱가리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이 준비하고 있는 금액은 5천만 유로 플러스 1천만 유로 옵션이다. 이게 유로이기 때문에 파운드로 환산했을 때는 가격이 좀 더 낮아집니다. 역시 뭐 4천만 파운드에서 5천만 파운드 정도라고 봐야 되니까 리즈 유나이티드가 원하는 액수에 준하지 못하는데, 일단 리즈 유나이티드는 앞서 그 액수를 고수하고 있고, 하피냐는 개인적으로 이제 바르셀로나를 선호하고 있고 나머지 팀들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지만 리즈 유나이티드가 이적료를 받아들이는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고, 무엇보다 하피냐는 일단 리즈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토트넘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이제 디 애슬레틱에서 토트넘의 소식을 잘 전하고 있는 데이비드 오스테인 기자에 따르면 토트넘이 이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우선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거액을 하피냐에게 공식 비드로 할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즉 다른 선수들을 동시에 보고 있다. 아시다시피 파라티치 디렉터가 모든 그 포지션마다 최대 10명 가까이 후보군을 두고 동시 협상을 하고, 어떤 협상이든 뭔가 결정만 내리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진행해놨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피냐 쪽에도 이렇게 좀 밀도 있게 얘기를 했지만 다른 쪽도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서 그쪽이 조금 낫다, 그쪽의 조건이 낫다라고 본다면은 하피냐에게 오퍼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 저희가 이전에 한번 소개드렸던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전천후 공격수 알랭 생맥시맹이 여전히 토트넘의 레이더망에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현지 시간으로 6월 22일 밤에, 한국 시간으로는 6월 23일 새벽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보자면은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생맥시맹을 매각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일단 번리 골키퍼 닉 포프를 1200만 파운드 조건으로 영입을 했고요. 스벤 보트만이 AC 밀란 이적이 유력해졌었는데 밀란이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보트만을 데려올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트만 선수를 뉴캐슬이 데려온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 자금이 들어가고, 여기에 랭스의 우고 에키티케까지도 뉴캐슬이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고, 다른 포지션까지 봉합을 한다면은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문제에 저촉이 되는 부분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팀 내에서 고액으로 팔 수 있는 생맥시맹을 매각하고, 이 매각한 자금을 통해서 다른 포지션을 보강하겠다, 이런 계획을 뉴캐슬이 짜고 있고, 주금 문제까지도 있기 때문에 생맥시맹을 내보내고 싶어 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내보내야지 재계약이 어려운 생맥시맹을 통해서 최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뉴캐슬의 입장인데, 다만 뉴캐슬이 이제 원하는 이적료가 4천만 파운드다. 토트넘과 첼시가 생맥시맹에 관심을 갖고 있긴 한데 생맥시맹을 그 정도 가격에 사야 되느냐, 이렇게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생맥시맹이 토트넘과 첼시에 왔을 때는 박주전 자원이 아니라 로테이션 자원이자 서브 자원이자 조커 자원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런 자원에 4천만 파운드는 좀 과하다. 여기에 조금만 더 쓰면 사실 더 좋은 선수를 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하피냐에게 움직이는 게 나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제 생맥시맹은 하피냐와 활동 영역이 조금 다르고 최전방까지 가능한 옵션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어서, 뭐 요거는 사실 뭐 실력의 문제도 있겠지만 취향과 활용 범위의 문제도 있거든요. 생맥시맹에 대해서는 아직 밀도 있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가운데 대체 공격수로 새로운 이름이 올랐습니다. 영국의 또 다른 일간지인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토트넘 허스퍼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주앙 펠릭스에게 오퍼할 수 있다, 스왑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익스프레스가 그렇게 공신력이 높은 매체가 아니고, 이 기사를 보도한 펠릭스 케이스 기자 역시 이적 시장에서 많이 검증된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밀도 높은 소식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일단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주앙 펠릭스 선수를 적정한 조건이 온다면 매각할 수 있다라는 의사를 보이고 있고, 사실 펠릭스 선수가 지난 시즌 후반기에 아틀레티코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라리가 이달의 선수상도 받았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시메오네 감독의 스타일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 선수를 내보내고 다른 선수를 영입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토트넘 허스퍼의 조바니 로셀소 선수가 비아레알로 임대돼서 보인 좋은 경기력 때문에 비아레알도 원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원한다는 보도들이 나왔잖아요. 특히 시메오네 감독은 이 로셀소 선수에 대해서 이미 레알 베티스에서 뛰던, 라리가에서 뛰던 시절부터도 좋은 평가를 내려왔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 좋게 봤기 때문에 영입하고 싶다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로셀소와 펠릭스를 바꾸면서 토트넘이 어느 정도 현금을 더 지불하는 형태로 또 딜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마치 비아레알의 파우토레스 영입 과정에서 로셀소를 껴넣는 것처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도 이렇게 협상을 진행해서 주앙 펠릭스가 사실은 공격 라인의 모든 위치를 소화할 수 있고, 심지어 세컨드 톱으로, 공격형 미드필드보다 조금 앞선 자리라고 할 수 있어도 2선의 중앙도 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범용성이 크고 클래스도 크고 어린 선수고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펠릭스가 워낙 비싼 가격에 아틀레티코에 영입이 된 선수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큰 돈을 들여야 하거든요. 근데 이 선수의 언급이 나온 이유는 히샬리송이라든지 뭐 제주스, 심지어 생맥시맨과 하피냐까지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액수, 한국 돈으로 1,000억 원에 가까운 액수가 거론되다 보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펠릭스 사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도 조금 더 진전된 소식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선수를 어떻게 얼마에 매각하느냐인데요.
올 여름에 토트넘을 떠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는 해리 윙크스 선수에 대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에버튼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스카이 스포츠의 마이클 브릿지 기자라든지 또 머지사이드 리버풀 지역의 전문지인 리버풀 에코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토트넘과 에버튼이 해리 윙크스 이적을 위한 협상을 이제 시작했다라고 하거든요. 콘테 감독이 올 여름에 확실히 계약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무엇보다 비수마가 영입된 상태에서는 이제 윙크스가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에버튼의 재정 상황이죠. 에버튼이 히샬리송을 팔아야지 다른 포지션, 언급됐던 김민재 선수라든지 윙크스라든지 뭐 다른 선수를 영입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에버튼이 윙크스를 빨리 데려오고 싶어 하거든요. 임대 후 완전 이적이 어떠냐 이렇게 좀 제시를 한 것 같은데 토트넘은 오직 올여름에는 임대가 아니라 완전 이적으로만 보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적료를 2천만 파운드 이상 받고 싶어하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에버튼이 감당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역시 진전되는 협상 상황과 다른 선수들의 이적과 맞물려서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지켜보고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저희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이적서를 기반으로 한 토트넘의 2022-2023 시즌 예상 포진도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자면 모우라 선수 최근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토트넘에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토트넘에서 한 번 더 챔피언스 리그를 뛰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공격 라인에는 한 명 정도만 보강될 것이 보인다. 베르바이는 나갈 것이고 힐 선수가 임대 복귀해서 조금 뛴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라리가 팀으로 임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공격 라인에 가장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는 선수는 현재 히샬리송과 하피냐입니다. 스펜스 선수 같은 경우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영입이 유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수비 라인은 은디카가 유벤투스와 연결되면서 현재로서는 브레모가 가장 이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이름인데 브레머 선수도 사실은 이탈리아 시민권 획득을 위해서 이탈리아 내의 잔류, 특히 인테르 밀란 이적을 원하고 있다고 하고 인테르 밀란이 슈크리니아를 매각한다면 충분히 자금적으로도 여유가 생길 수 있는데요. 브레머 선수를 어떤 가격에 또 영입할 수 있을지 문제까지 겹친다면 토트넘에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비수 최우선 옵션으로 브레머 선수를 이제 기입해뒀습니다. 과연 토트넘의 여름 이적 시장 4호 영입은 누가 될지 반드시 보강해야 하는 왼쪽 센터백과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공격수 이 세 자리 어떻게 진행될지 스펜서 선수는 언제 오게 될지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